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분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가운데 산을 떠나 동해로 향하는 감회를 서술하고 있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산에서 바다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정의 변화가 나타나며 동해로 가는 상쾌한 마음을 시각과 청각적 심상 그리고 대구적 표현으로 장엄하고 위풍당당한 관찰사의 행차 광경을 표현하였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사라. 내금강의 경치만 항상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로 가자꾸나. 여기서의 산중은 금강산 즉 내금강을 이르는 표현이며 동해는 관동팔경 즉 다시 말하면 해금강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산에서 바다로 여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여 완보하야 산역로이 올라하니 여기에서 산역로는 여정에 해당합니다.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역로에 오르니 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뚜껑 없는 가마인 남여를 탔다는 점에서 화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여는 승지나 참의 이상의 벼슬아치가 탔던 가마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남여가 신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했을 때 외부 작품이 연계되어 출제될 경우에 작품 속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재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과 함께 중요한 표현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농벽계와 수성대교는 니별을 원하는 듯 눈부시게 반짝이는 맑은 시냇물과 갖가지 소리로 우짖는 새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여기서 이별은 화자가 산을 등지고 바다로 향하게 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을 계속 바라보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화자의 마음을 맑은 시냇물과 갖가지 소리로 우짖는 새가 대신 슬퍼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롱벽계와 수성제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벽계와 제조도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문학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남여처럼 외부 작품이 연계되어 출제될 경우에 작품의 전체 맥락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재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동별곡에서는 벽계와 제조가 유일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본사의 뒷부분에 니화는 발시어디고 접동새 슬피 울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접동새는 늦은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벽계와 제조의 문학적 기능인 감정이입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떨티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섰보니 해운이 다 걷는 듯 깃발을 휘날리니 갖가지 색이 넘실거리는 듯하며 북과 나발을 섞어보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다. 여기에서의 전기는 관찰사의 행렬을 알리는 여러 가지 깃발을 뜻합니다. 또한 오색이란 표현에서 시각적 심상이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각은 군중에서 호령할 때 쓰는 북과 나발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발을 섞어본다는 표현 속에서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화려한 관찰사의 행렬을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밝고 상쾌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화자가 느꼈던 아쉬움의 정서가 상쾌함의 정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하다라는 첫 번째 문장과 고각을 섞어보니 해운이 다 거치는 듯하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 서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대꾸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직유법이 쓰였고 고각을 섞어보니 해운이 다 거치는 듯하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깃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각은 군중화에서 호령할 때 쓰던 북과 나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벽계와 제조가 이별을 아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기라는 시각적 심상, 고각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려한 관찰사의 행렬을 묘사함으로써 상쾌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길 니금말이 취션을 빗기 싫어 밟으면 쇳소리가 난다고 하는 아주 곱고 깨끗한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술에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태우고 여기서의 취선은 자연에 도취된 화자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동별곡에서 나오는 신선이란 표현의 원관념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적 의미의 신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화자 자신을 빗댄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당나라 시인 이백의 보조관념이고 네 번째는 신라 때의 선도 네 사람 술랑, 남랑, 영랑, 안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동별곡에서 신선이란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변의 해당화가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버딘 줄 어띠 아는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내 친구인 줄 어찌 아느냐. 여기에서의 화자는 갈매기와 함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갈매기와 벗하면서 자연 속에서 논일고자 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의 자연 친화 사상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한자 성어는 무라일체, 물심일여, 혼용일체, 주객일체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인용될 경우에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 성어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정신적 경지, 즉 다시 말하면 무라일체 또는 자연친화 사상과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외부 문학 작품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에는 행간에서 화자와 자연이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표현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백구를 친구처럼 불렀다는 표현에서 의인법이 쓰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버딘 줄 어띠 아난 자연 친화이고 무라일체, 물심이려, 혼용일체, 주객일체, 의인화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금강에서 해금강으로 넘어가는 화자의 감회가 서술되어 있는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출제 지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산에서 바다로 전환되며 행장이 웅장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묘를 타고 전기를 떨치고 고각을 섞어보는 모습에서 화자 일행의 웅장한 행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자의 감정이 투사된 매개체, 즉 감정이입의 대상, 그리고 동일한 시적 기능을 하는 소재를 다른 작품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롱벽계와 수성 제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자의 심리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금강을 이별하며 원망하는 듯하다라는 표현에서 아쉬움의 정서가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섞어보니 해운이 다 거치는 듯이라는 표현에서 상쾌함의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아쉬움에서 상쾌함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자를 미화한 보조관념에는 술 취한 신선, 즉 취션이라는 어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무라일체가 드러났고 이와 유사한 태도가 형상화된 작품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심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원하는 듯에서 아쉬움의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오색이 넘노는 듯 해운이 다 걷는 듯에서 경쾌함의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버딘 줄 어띠 안한에서 자연 친화의 경지가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 1에서 본사 2로 넘어가면서 바뀌게 되는 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2 앞부분에서는 행장을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가볍고 경쾌하게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본사의 뒷부분에서는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깃발을 휘날리고 북과 나발을 섞어 불고 행장이 장엄하고 화려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가볍게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장엄하게 행장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앞부분에서는 위정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화자가 선정의 포부를 밝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본사 뒷부분에서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좀 더 부각되어 서술됩니다. 여기에서 인간 본연의 욕구라는 것은 화자가 자연을 만끽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금강을 서술하는 단락에서는 유교적 충의사상, 즉 연군지정, 우국지정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금강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도교적 신선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의 앞부분에서는 만폭동 폭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인은 눈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흰색의 이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산을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주로 바다를 묘사하고 청색의 이미지가 주된 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기 선택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선택지, 유교 사상에서 도교 사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군과 우국에서 도교적 신선 사상으로 시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 선택지 A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간의 변화,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추보식 구성, 즉 발걸음을 따라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 서술 방식은 항상 현재 진행형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과거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보기 선택지 B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택지 내금강에서 해금강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기 선택지 C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사적인 입장으로 시상이 변화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서는 위정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주로 드러나고 뒷부분에서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 선택지 D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관동별곡은 꿈의 세계에서 현실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시상이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꿈의 세계는
결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화자가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얼핏 들게 되는 장면에서 신선과 대화를 나누며 위정자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인간으로서의 본연한 욕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보기 선택지 2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4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